안녕하세요. 오투 중등과학 1.2의 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 1번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질이 뭐죠? 물질. 그리고 물질이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거.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거. 그리고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면서 에너지가 관련되는 거. 이것이 이 단원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물질.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면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해요. 물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시계 뭐죠? 고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컵 고체죠. 여러분 물 한 잔 먹어보실래요? 물은 뭐죠? 액체죠. 그리고 비가 오죠. 비는 뭐죠? 액체죠. 쉽죠? 그리고 기체는 뭔지 모르겠지만 커피 냄새가 나네. 기체죠. 어, 어, 향수 냄새가 나네. 기체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물질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를 말해요. 외우세요. 물질은 뭐라고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질 상태의 변화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고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거야. 물질은 뭐라 그랬죠? 고체, 액체, 기체. 그들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인 거죠. 상태가 변하는 게 기체가 고체로 변하거나 고체가 액체로 변하거나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상태가 변한 거죠.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기체가 될 때 기화라고 해요. 기화. 어떻게 될 화죠. 되는 거죠. 기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액체가 되는 거는 액화라고 그러죠. 액화. 그죠? 근데 이거는 기체와 액체 간의 얘기야. 기화, 액화. 기체와 액체 간에는 그렇게 기화, 액화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기체와 고체는 기체가 고체가 갑자기 되는 거야. 여러분 항상 이런 걸 할 때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갑자기 기체가 수증기가 갑자기 얼음이 돼요. 그러기 어렵죠. 물을 거쳐가잖아. 얼음이 물로 돼가지고 물이 수증기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기체가 액체로 안 변하고 곧장 고체로 되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 승화. 갑자기 승화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고체가 기체가 될 때도 승화라고 그래. 그래서 고체와 기체 간에는 승화라고 둘 다 어느 쪽으로 가든 승화라고 얘기해요. 외워요. 그쵸? 다음에 이제 액체와 고체 사이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은 물과 얼음이라고 생각해 봐요. 물이, 물이, 물이 뭐죠? 액체. 액체가 얼음이 될 때, 고체가 딱딱한 고체가 될 때, 그거를 응고라고 해요. 응고. 더 응어리진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몽골몽골 뭐 이렇게 뭐가 응고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 피나면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딱지가 생기죠. 이렇게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걸 응고라고 합니다. 외우세요. 응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설탕은 여러분 딱딱하죠. 여러분 결정체로. 근데 물속에다 넣으면은 녹죠. 융해.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융해라고 해요. 승화는 뭐라고? 기체랑 고체 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그럼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액체가 돼버렸으니까 액화. 그리고 우리가 물과 얼음 사이, 액체와 고체 사이는 딱딱해지면 응고. 그리고 다시 녹아버리면 그러니까 녹아서 융해라고 합니다. 외웠어요? 자, 물과 얼음과 수증기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고체가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고체가 얼음이 수증기가 될 때 열을 가해야 될까요? 열을 낮춰야 될까요? 얼음을 녹이려면 어떡하죠? 열을 가하죠. 가열을 하면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온도를 높이는 거죠. 온도를 점점 높이면서 시간을 계속 오랫동안 열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얼음이 고체가 어떻게 되죠?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죠. 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가열을 해. 그럼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죠. 그래서 용해가 되면 녹아요. 녹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얼음이 녹던 뭐가 녹던 철이 녹던 뭐 쇠가 녹던 이렇게 녹는다를 할 때 융해라는 걸 써. 고체가 물이 될 때, 액체가 될 때. 그리고 액체가 이제 기체가 될 때는 어떻게 되지? 기체가 되면 공기 중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수건이 마를 때, 즉 물이 마르는 거죠. 수증기가 될 때 또는 막 위로 증발할 때 이런 걸 다 기화가 되는 현상이죠. 승화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고체랑 기체랑 간의 관계. 그래서 둘 다 열을 가할 때 승화가 된다는 건 어쩌면 얼음이 갑자기 기체가 되는 거죠. 열을 가해지죠. 그러니까 얼음이 어떻게 돼? 작아지죠. 보통 얼음은 아니고 드라이 아이스라고,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라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넣어주는 게 고체인데 물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기체가 되거든요. 그런 걸 승화된다고 그래요.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는 거죠. 그런 걸 때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작아지죠. 그래서 승화할 때 작아지는 드라이 아이스가 작아진다 할 때 열이 가해지는 거죠. 그럼 거꾸로 그 온도를 확 낮춰요. 그럼 어떻게 되지? 얼죠. 언다는 건 무슨 의미야?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다 또는 굳는다. 그리고 이제 액화. 이거는 뭐냐면 기체가 액체가 될 때, 기체가 액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일까요?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죠. 뭐 차가운 컵에 물이 맺힐 때, 그쵸? 그러니까 기체가 바깥에 있는 따뜻한 수증기가 찬 걸 만나갖고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물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승화라고 기체가 또 거꾸로 고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냉장고에서 갑자기 그 성에가 낀다거나 서리가 낀다거나 이럴 때 상고대라는 게 여러분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상고대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맨 오른쪽에 보면 이게 뭐죠? 용광로의 철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녹는 거죠. 용광로. 아주 뜨거운 거에는 철도 녹아. 철이 뭐죠? 고체죠. 그런데 액체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드라이 아이스죠. 드라이 아이스는 물로 가지 않고 곧장 기체가 돼요. 그래서 승화되죠. 드라이 아이스를 말하는 거고. 양초 시험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냐면 양초가 녹을 때 양초가 촛불을 켜면 액체, 고체가 다 있어. 여러분 그 불꽃이 막 해갖고 그 위로 막 따뜻해지죠. 그 위가 그게 뭐죠? 기체가 되는 거죠. 불이 나니까. 근데 거기에 첫농이 녹기 시작해. 주르륵 아 뜨거 이렇게 액체가 되죠. 그게 액체가 된 거지. 그리고 다시 온도를 낮추면 이제 불하고 가까운 데는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죠? 어, 융해가 되죠. 녹는 거죠. 그쵸? 그 딱딱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온도가 낮아지니까 불꽃하고 멀어지니까 다시 이제 굳어버리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다시 고체가 되죠. 그래서 촛불을 많이 여러분 문제를 낼 때 불꽃을 얘기하는 건지 거기는 촛농을 얘기하는 건지 촛농이 다시 굳은 양초를 얘기하는 건지를 구분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깃국. 여러분 고깃국을 여러분 그 요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고깃국을 끓여 먹고 나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기름 덩어리가 이렇게 고체가 딱딱한 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어, 뭐랄까 가열을 하면 다시 고깃국이 되죠. 이럴 때 온도가 낮아져서 딱딱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굳은 거죠. 액체가 어떻게 된 거죠? 고체가 되는 거죠. 응고가 되는 거죠.
그 고깃국 옆에 있는 그림은 뭐죠? 고드름. 고드름은 뭐죠, 여러분? 고체입니다. 고체.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고드름이 생기는 거야. 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을 주사 맞을 때 알코올을 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다 알코올을 바르면 알코올이 빨리 휘발돼요. 날아가요. 즉 기체가 되는 거죠. 기화가 되는 거죠. 알코올 수는 액체죠. 그런데 그것이 기화가 되는 거죠. 나프탈렌. 여러분 나프탈렌이 뭐냐면 여러분 아실까? 그 얘네들은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기화되죠. 그래가지고 나프탈 고체가 어, 기, 기화된다는 말은 틀리죠. 액체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얘 나프탈렌이 어떻게 생겼어? 눈으로 보면 고체죠. 옷장에다 넣어두면 그 습한 거하고 이런 나쁜 냄새를 잡아줘요. 그러면서 날아가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딱딱한 나프탈렌이 기체가 돼가지고 향을 없애주는 승화 과정의 나프탈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물방울이 맺히는 거. 물방울이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지? 기체에서 공기가 새벽에 차가워지면서 액체가 냉각이 되면서 물로 변한 거죠. 기체가 수증기가. 그리고 그 컵도 마찬가지죠. 참 분명히 물을 뿌린 적이 없는데 컵 표면에 갑자기 물기가 묻죠. 그거는 컵 바깥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음료에 차가운 거에 닿았을 때 그 액화가 된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맺히죠. 이런 예들이 많은 문제에 나옵니다. 어려운 말로는 결로 현상이라고 그래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만들어져요. 결정이 되죠. 그게 뭐로? 이슬로자예요.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다 해가지고 따뜻한 기체가 즉 공기 중에 있는 따뜻한 것이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서 액체가 되는 거죠. 액화가 되는 현상이 결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에어컨 키면 뚝뚝뚝 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또 이제 차가운 것이 따뜻한 공기 중에 있던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제 물이 되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는 건 아이스, 즉 차가운 컵이 차가운 거지. 거기에 바깥에 있는 따뜻한 액체가 냉각이 되면서 물이 고이는 거. 아까 얘기했죠. 또는 이제 안경에 김이 서린다. 안경에 김이 서릴 때 있죠. 그러니까 겨울이야. 그래가지고 안경이 차가워. 근데 내가 갑자기 실내로 들어가면 안에가 공기가 따뜻한 기체가 갑자기 따뜻한 이 실내에 있는 습도가 그 차가운 안경을 맞으면서 갑자기 김이 서리는 거죠. 또 라면 먹을 때 온도 차이인 거죠. 라면 먹을 때 수증기가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라면 먹을 때 라면의 수증기가 이제 따뜻하죠. 그 라면 갓 끓였을 때 그것이 이제 안경에 부딪히면 또 김이 서리죠. 이런 것들이 따뜻한 기체가 차가운 환경을 만났을 때 냉각됐을 때 액체가 확 되는 액화 현상을 말하는 예입니다. 성에 끼는 거 여기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 그 영하의 기온에서 이제 수증기가 붙는 거 여기 보면 또 설이 끼는 거예요. 냉장고를 문을 자꾸 열었다 닫다 하고 그러면은 바깥에 있었던 따뜻한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끼는 거 성에가 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렇게 새벽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갑자기 추워질 때,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면 냉각이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확. 그러니까 따뜻한 기체가 냉각돼 갖고 액체가 되는 모든 현상들이 액화되고 같은 현상들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화한 거죠. 즉 물질의 상태인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이해하죠? 상고대는 여러분 설이에요. 설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에 내려앉은 서리를 말한대요. 그냥 같이 서리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림 맨 오른쪽 그 나무가 이렇게 갑자기 하얗게 이렇게 수증기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데 상태 변화와 입자 배열의 변화. 물질의 상태가 뭐라고 그랬죠? 고체, 액체, 기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고체는 여러분 딱딱하죠. 그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라고 해봐요.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 어떤 걔를 이루고 있는 어떤 파티클 그런 것들이 고체는 그 모형이 변하지 않잖아요. 컵이 모양이 안 변하잖아요. 그 모양이 안 변하는 이유가 이 입자들이 어떤 규칙적으로 이렇게 촘촘촘촘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안 변해요. 고체들은 모양이 안 변하잖아요. 그쵸? 입자 모양이 그래. 근데 액체는 이렇게 따르면 따르고 이렇게 액체는 좀 변하죠? 그래서 고체보다는 입자가 불규칙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체는 뭐 더 불규칙하죠. 기체는 뭐 모양, 뭐 풍선에 담으면 풍선이고 비닐봉지에 담으면 저 비닐봉지 안에 있고 이렇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입자의 모형을 보면 여러분들 모형을 보고는 이게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입자들의 운동, 고체는 촘촘촘촘 있으니까 어떻게 잘 움직이지 못하겠죠. 하지만 진동은 해요. 제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부르륵 부르륵 이렇게 운동을 하죠. 그리고 액체는 조금 움직여요. 비교적 활발함. 기체는 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배열, 그 입자들의 배열을 보면 고체는 규칙적이죠. 딱딱딱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입자들이. 그리고 액체는 그 중간, 고체보다는 불규칙적이고 기체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입자 간의 거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고체는 촘촘촘촘 있으니까 매우 가깝죠. 액체는 그거보다 좀 떨어져 있고 기체는 매우 멀죠. 이거 구별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건 뭘 말하냐? 물질의 상태 변화. 여러분 물질의 상태가 뭐라고 그랬죠? 액체, 고체, 기체. 걔네들이 변화할 때 입자들도 변화하냐 이거지. 변하죠. 입자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입자들의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입자들의 배열 변화 중요하죠. 보면은 가열할 때 여러분 가열할 때는 뭐라면 물이 끓을 때라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끓을 때 물이 뭐죠? 액체. 액체가 끓으면 어떻게 되지? 기체로 가죠. 상태가 변화해요. 그쵸? 상태가 물이 끓여서 가열을 해서 기체가 될 때는 어떻게 되지? 얼음은 융해 녹고 또는 만약에 물이었다면 기화되고 그쵸? 수증기가 되고 승화는 고체 같은 거 다 기체로 변하고 상태가 변하죠. 그리고 입자 운동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데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입자 배열은 불규칙해지겠죠. 입자와의 거리는 더 멀어지죠. 그래서 수증기가 돼가고 훨훨훨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다음 냉각할 때 이제 냉각을 해봐요. 그럼 냉각의 얘는 우리 물을 얼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가지고 고체로 만들 때 응고되죠. 그리고 뭐 물을 얼릴 때 냉각할 때는 기체 같은 경우는 액화된다고 얘기하고 승화는 둘 다 쓰죠. 기체가 고체로 될 때나 고체가 기체로 될 때나 승화한다고 그러고 입자 운동은 둔해지죠. 고체가 딱딱해지니까. 입자 배열은 규칙적이 되죠. 점점 좀 딱딱해지는 거죠. 입자 사이는 가까워지죠. 이해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얼음, 물, 수증기로 변화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냐, 질량이 변하냐입니다. 물질의 성질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물하고 식용유, 기름하고 똑같은 액체지만 각각 성질이 다르죠? 물질의 성질이라는 그런 거예요. 물이라는 물 성질이 있죠. 기름도 기름 여러분 이렇게 따르거나 이럴 때 성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물질의 상태 변화, 즉 액체, 고체, 기체가 변했을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느냐? 안 변하죠. 물은 물이고 물이 아무리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기체가 돼도 물은 물이고 기름은 또 기름이죠. 그런 것처럼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질량이 변할까요?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을 얼음에 냉동실에 얼려서 녹여도 또 녹였다가 다시 얼려도 그들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무게가 같다는 거죠. 그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아까 그 그림에서 입자들의 종류가 즉 물입자냐 기름 입자냐 이렇게 바뀌진 않잖아요. 얼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가 물분자는 물분자, 기름 분자는 기름 분자 이렇게 입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았고 그 숫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물질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죠?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운동성도 커지고 입자 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무게와 성질은 변하지 않아도 뭐가 달라져요? 부피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물질은 사실은 고체가 액체로 되고 왜냐? 불규칙해지고 운동성도 커지고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가 부피가 증가해요. 단 물만 특이하게 얼음을 얼렸을 때 부피가 더 커져요. 그것은 물이라는 물 분자가 아주 특이하게 얼음이 되면서 오히려 빈 공간을 더 만들어준대요. 그건 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얘기가 나오면 아, 여러분들이 생수를 얼리면 터지기도 하는구나. 이 말은 무게도 변하지 않고 물의 성질도 변하지 않지만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즉, 물만큼은 고체가 갈 때 터져요. 왜?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 간의 거리가 입자 간의 빈 공간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그 수도관이 어는 그 겨울철이면 냉각이 되는 거죠. 똑같이 어는 거란 말이죠. 수도관에 있는 물이 부피가 커져 버려요. 얼면서. 그러면서 수도관이 터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똑같은 이러한 물질 상태에 따라서 물질의 부피가 변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왜? 입자 배열과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사이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수도관이 동파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즉 고체, 액체, 기체가 변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 봅시다. 입자의 종류 안 변하죠. 물분자면 물입자면 물입자, 기름입자면 기름입자, 무슨 소스 입자면 소스 입자. 그 다음에 입자의 개수 안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류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무게는 물질의 질량도 안 변하죠. 그리고 물은 물이지, 그쵸? 물이 갑자기 얼렸다고 해서 기름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질도 변하지 않죠. 하지만 입자의 운동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더 세진다고 그랬죠. 입자의 배열, 촘촘했던 배열이 더 불규칙해진다고 그랬죠. 입자 간의 거리 더 커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다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의 부피는 커지죠. 다 변하는 거죠. 운동부터 부피까지는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념인데요.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헷갈려 해요. 여러분 이제 계속적으로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과학도. 입자는 좀 입자는 아주 브로드하게 이곳저곳에서 써요. 물의 입자, 아까 입자들의 배열 이렇지만 또 분자들의 배열, 원자들의 배열 이렇게 입자라는 말은 좀 브로드하게 쓴 말이니까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입자라고 퉁쳐서 말하는 거예요. 퉁쳐서. 그런데 원자하고 분자는 너무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도 중요하고 하물며 대학생들도 갑자기 헷갈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 개념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분명히 해둡시다. 여기서 제가 그 파란색으로 친 그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입자다. 가장 최소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잘라. 물질을 쪼개요. 여러분 부수죠. 쪼개고 쪼개고 쪼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걸로 다 쪼개도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았을 때를 원자라고 그래요. 아들자.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그렇게 해서 아톰이라고 하죠. 이 입자를 원자라고 해요. 쪼개고 쪼개고 쪼개도 안 쪼개지는 가장 작은 입자. 그거를 최소한의 입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외웠어요? 그리고 분자는 이 원자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원자니까 원, 넘버 원 해갖고 원으로 가장 최소 단위로 외웠고요. 걔네들이 모이면 이제 분자가 되죠. 그래서 원자와 원자가 합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가장 기준은 이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질. 그래서 물이면 물, 기름이면 기름 이렇게 각 걔만의 독특한 성질을 갖게 되는 단위를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성질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물 분자라고도 얘기하죠. 기름 분자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소는 그냥 종류를 얘기해요. 원자들의 종류. 그래서 뭐 이런 원자, 저런 원자. 이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파트라서 아마 이 원소들의 원소를 배우는 무슨 원자, 무슨 원자는 아마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원자와 분자만 구별합시다. 성질을 띠고 있는 게 뭐라고요? 분자. 이 문제는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탐구 생활, 탐구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식이 있어야 문제를 잘 풀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모아봤어요. 삼각 플라스크는 아주 실험실에서 자주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려니까 삼각 플라스크에 담았다 뭐 이런 거니까 그냥 스킵하셔도 되죠. 어쨌든 삼각 플라스크는 삼각 모양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크라는 말은 용량을 정확히 잴 수 있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눈금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뭐 메데멜을 정확히 넣을 수 있죠. 그냥 용어를 알아두고 염화 코발트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염화 코발트는 그냥 화학 물질인데 얘가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면 그냥 파란색이야. 이렇게 외국 거는 이렇게 좀 하늘색이고요. 우리나라 거 약간 파란색. 파란색이 뭐냐? 이게 이 염화 코발트의 특징은 물만 닿으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근데 물뿐만 아니라 수증기가 닿아도 빨간색으로 변하고 얼음이 닿아도 수증기로 변해요. 즉 그 물 분자를 인식해요. 그래가지고 푸른색이면 아예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이거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점점 붉은색이 진해질수록 물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구 문제를 할 때 이렇게 했더니 빨간색이 변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뭐 이러면 수분이 있다는 얘기다. 이게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빨간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말리면 즉 말린다는 게 뭐지? 그 수분이 날아가면 다시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리트머스 이런 걸 수분을 검출할 때, 즉 물을 검출할 때 확인하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톤도 물질의 상태를 실험할 때 잘 쓰는데 이유는 여러분 아세톤은 그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약이에요. 여러분 매니큐어 지울 때 그 독특한 냄새 아세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기체가 있다는 거야. 냄새는 어디서 맡죠? 공기 중에서 맡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에서 냄새가 난다 한다는 말은 뭔가 공기 중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톤의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이렇다는 거는 그 물에서 아세톤이라는 물에서 이미 뭐가 튀어나와서 뚜껑 위로 와서 공기 중으로 뭐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커피 향, 커피도 커피를 끓였는데 냄새가 없어. 그러면 향이 안 나. 그러니까 그 커피 분자가 위로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분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좀 변한 거겠죠. 어쩌면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는 휘발한다고 그러죠. 그거를 휘발이라는 거는 액체가 쉽게 기체로 변하는 거.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아세톤은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고 특이한 건 뭐냐면 상온, 실내 온도에서 뚜껑만 열면 그냥 휘발돼요. 물은 안 그렇죠. 여러분 물은 수증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끓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100도씨로. 그쵸? 근데 아세톤은 가만히 둬도 그냥 휘발이 돼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됐냐?
다시 냄새가 안 나면 다시 저희가 되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화학 물질인 거죠. 그래서 기화 실험을 할 때 아세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세톤을 썼다 이러면 아세톤이 뭔데 이런 게 아니라, 아 얘는 빨리 휘발되니까 기체로 변하는 거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아세톤을 썼다는 얘기니까, 기체와 액체 간의 그 휘발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더 쉽죠. 독특한 냄새가 있고, 상온, 실내 온도에서 금방 날아가는 성질이 있고, 너무 금방 날아가가지고 공기 중이 저기 하니까 불도 잘 붙어요. 위험하죠. 사실 여기서 아세톤 쓰면서 이렇게 불 붙이면 큰일 나죠. 인화성은 불을 잘 붙는 성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탐구 문제를 좀 더 이런 상식을 알고 있으면 더 잘 풀립니다. 오늘 4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했어요. 풀어보고 오답 노트 만드시면, 과학도 똑같이 자기가 이상하게 틀리는 부분만 틀리고 어떤 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하면, 이해가 가면 이제 모든 걸 풀 수 있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